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장마 기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거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데, 밤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또 불어서 창문을 때립니다. 비가 옆으로 와서 빗줄기가 창문을 그냥 때려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인데 여전히 하늘은 흐리고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맑은 하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게 좋거든요. 다만 비가 올 때는 좀 더 차분해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주말에 하나 더 만들까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되니까 오늘 하나 또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에는 좀 차분해지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그래도 조용한데 좀 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열변을 토할지도 모르겠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에너지가 충분히 강화되어야 트랜서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을 다루는데요.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에너지가 흐르는 기의 순환의 지점이 있죠. 그런 에너지관을 막히게 한다. 그래서 에너지의 순환이 막힌다. 에너지의 순환이 막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문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 현실들이 꼬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요, 인간관계와 좀 관련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한 주제가 좀 도움이 될 테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결핍되어 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계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격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상처를 입어서 사람한테 실망한다든가 상처를 입거나 해서 지나친 경계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맞는 인간관계를 잘 세팅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이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두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따뜻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등쳐먹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을 맛보실 수 있도록 그쪽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에너지 뱀파이어를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간관계를 하는데 자꾸 뭔가 사람 때문에 꼬여요. 뭔가 지쳐요. 힘들어요. 뭔가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많아. 이런 분들, 한번 그런 분들은 오늘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한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이런 관계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분들은 없는가 점검을 하시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없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가 없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분별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무분별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분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아주 의도적으로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부메랑이.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관계 할 것인가, 에너지적인 측면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파이어인데요. 뱀파이어는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흡혈귀죠. 한자로 하면 흡혈귀. 흡혈귀가 흡 빨아먹는 거예요. 혈, 피를. 피 빨아먹는 귀신. 이렇게 하기가 좀 더 무섭나요? 뱀파이어, 흡혈귀. 그런데 에너지 뱀파이어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큘라 같은 존재는 아니고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파괴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흡혈귀에 대비해서 말한다면 기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흡기귀, 예, 기, 에너지, 기를 빨아먹는 흡귀인인가요? 귀신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너지가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고르게 에너지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병균과 같은 그런 나쁜 에너지들이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상태가 약하거나 손상되어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침입을 당하기 쉽죠. 에너지 뱀파이어가 노리는 먹잇감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에너지가 아주 강화가 잘 돼 있고 보호막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사람도 건드리질 않아요. 에너지가 있는데 허점이 있는 분들이죠.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거나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주의할 필요도 있지만 에너지를 보호막을 잘 강화해서 미연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방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체력을 평상시에 튼튼하게 유지하고 컨디션을 잘 유지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과도 같죠.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우주로부터 흐르는 에너지가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 존재가 보호막, 에너지 보호막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옷이 빨지 않으면 먼지가 묻고 허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관리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순환시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장은 약해지기가 쉽다. 음식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신체의 에너지, 생리적 에너지가 강화가 되는데 음식을 안 먹고 저절로 신체적 에너지가 강화되는 건 아니죠. 숨만 쉰다고 되나요? 물론 호흡식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또 섭취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접하든 정신적인 것을 접하든 영적인 것을 접하든 에너지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것을 섭취하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손상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일단 먹어야 돼. 근데 먹는데 또 잘 먹어야 돼. 좋은 걸 먹어야 돼.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안 하기보다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하시고 나쁜 인간관계,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작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건,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말이죠.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훔치는 행위예요. 에너지 도둑질, 에너지 강도.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에너지 세계에서 가능하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스트레스의 특징은 심리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또는 의식적인 차원, 무의식과 대비된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감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느끼죠.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체로 사람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대체로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하니까 분별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접근하고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을 좀 오늘 알고 나면은 분별이 가능할 겁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에너지 통로가 관이 막혀서 에너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통해서 손상되는 것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건 역시 펜듈럼이죠. 펜듈럼의 특징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를 꽂는다고 얘기를 해요. 빨대를 딱 꼽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수확해가는 게 특징이다. 반면에 에너지 뱀파이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뱀파이어도 관계가 잘못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펜듈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뺏기는 경우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에너지를 빼앗는 것 중에 유도전이죠. 펜듈럼의 펜듈럼, 유도전이. 완전히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에너지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리로 갈수록 더 에너지를 크게 앗아가는 거죠. 자, 이 차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 뱀파이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사람의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인 거예요.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의 에너지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반면에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표적이 되는 사람들의 에너지장은 좀 약하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인간 관계. 그런데 에너지를 뽑아가는 사람. 그게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뱀파이어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장에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해서 겉으로 뭐 표정이나 외관상의 모습이나 행동이 반드시 거칠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굉장히 예의 발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굉장히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그것과 다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다, 그냥 단지 힘들게 한다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 짜증나. 이렇게 사람이 경우가 없어.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비호감이야. 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심지어 잘 대해주거든요. 나한테 관심도 보이고 막 날 챙겨주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니까 한쪽이 뱀파이어면 한쪽은 뭐예요? 희생자. 에너지를 빼앗으니까 희생자는 에너지를 뺏기겠죠. 에너지 뱀파이어는 그래서 기운을 뺏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는 뭐예요? 기운이 빠지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혼을 쏙 빼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희생자는 혼이 쏙 빠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 뱀파이어는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말로는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아. 에너지 뱀파이어는 그래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불편하게 한 것은 없어요. 그런 행위는 없어 실제로.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네. 물론 실제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왜 또 분별이 쉽지 않냐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저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가 잘못될 수도 있죠. 네,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아, 이거 내 문제인가?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나한테 잘 대해주는데,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저 사람만 만나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답답해지고, 힘이 빠지고, 정신이 없고, 불편한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가? 왜 그런가? 그리고 왜 나는 할 말이 저 사람 만나면 없어지나? 이렇게 말이 없어지나?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나? 이거 뭐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열의 아홉을 만나면 다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유독 그 사람을 만나면 그래. 난 다른 사람 만날 땐 안 그래. 저 친구 만날 땐 안 그렇단 말이야. 저분 만날 땐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더 만나고 싶어. 힘이 나.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 기분도 좋고 살아나.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모임에서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힘이 쪽 빠져.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미치겠어 정말. 왜 그럴까? 에너지 뱀파이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비호감 차원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에너지 뱀파이어라면은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에너지 뱀파이어라면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들도 나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 요거를 일단 이제 상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를 다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에너지 뱀파이어가 나타났다. 만나서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고 아주 매너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만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만나고 이제 돌아갈 때의 기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돌아갈 때. 만남 뒤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이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먼저 내적인 게 작동을 해요. 내적인 느낌이 어떤 걸 잘 살펴보세요. 이를테면 침울하고 허탈하고 무겁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부담감이 계속 느껴지고 막 위축되고 때로는 자책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심지어는 막 어떨 땐 떨려 막 몸이 약간 오한이 드는 것처럼 불안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든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를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났는데 이제 엮였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엮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엮이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자꾸 사건, 사고가 많아져. 이게 지금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고 내 에너지가 교란돼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야, 자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사람과 연루된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을 만나고 엮여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뺏기고 나면 그 뺏긴 에너지, 흔들리는 에너지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실수를 자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자꾸 초조해지고 쫓기고 그래서 또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빈번한 현실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어때요? 이제 스트레스까지 나오겠죠? 몸까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에너지 뱀파이어의 먹잇감, 희생자가 될까요? 일단은 에너지 뱀파이어의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에 따라서 희생자 유형도 있으니까요. 그걸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여우형.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랍니다. 간사한 사람. 얍삽하다고도 하죠. 얍삽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우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사람 인간관계를 되게 잘해요. 적극적이고, 그래서 말도 잘 붙이고. 그런데 불편해. 예,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아. 본인은 굉장히 우아하게 나타나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불편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잘 다가옵니다. 예, 먼저 다가와요. 예,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관심을 막 보입니다. 예, 어떻게 에너지를 빼앗는가? 먼저는 환심을 사죠, 환심을. 아주 관심을 하는 겁니다. 관심하는 척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할 때 아주 맞장구를 쳐주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는데 과찬을 합니다. 과찬. 비위를 맞추기죠. 이게. 비위 맞추기, 띄우기.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때 동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 분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때 동조가 됩니다. 다가와 주죠, 관심해 주죠, 때로 막 뭐 사주죠, 막 돈 막 써지, 도와주지. 이때, 네, 이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이 딱 동조가 되는 겁니다. 뱀파이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고유한 에너지 주파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주파수. 그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 동조가 되죠. 동조가 되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이 파괴적인 에너지에 끌려가게 돼 있죠. 약하니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와서 환심 사는 행동을 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 조종술에도 여러분 상대방 심리를 조종할 때 먼저 그 사람과 일치시키는 조율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습관을 따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스처도 따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호흡과도 같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다니까요. 심리 조종술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상대방이 동조가 됩니다. 동조가 되고 나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고요. 하물며 에너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더 분별하기 힘들면서도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요. 무의식적으로 에너지가 뺏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잘 해줬는데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하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동조가 될까요? 이 뱀파이어한테 왜 동조가 돼요? 소위 착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소위 착한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뭐냐면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물론 우리가 우유부단한 경우가 있죠. 저도 우유부단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는 신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게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제 내적인 중요성이 높아진 경우고 외적 중요성도 높아진 경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누군가가 나를 관심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쉽게 낚이는 거죠. 말 걸어주지, 예? 맞장구 쳐주지. 그럼 언제 에너지를 수확하느냐? 딱 동조시킨 다음에 수확하는 것은 여우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 중요한 건 말이 많다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많음으로써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이때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말이 많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데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말이 많은데 지치질 않아요, 듣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서 또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에너지 뱀파이어 특징은 말을 많이 하면서 건드려요, 자꾸. 툭툭 친다고요. 팔을 흔들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죠. 맞지, 맞지. 예.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거절을 못하니까. 자기 의견을 말할 틈도 안 주거든요. 계속 쏘아붙입니다. 에너지 빠는 작업이에요. 물론 이 에너지 뱀파이어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거를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뱀파이어는 몰라요. 자신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것도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 장을 일으키고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알고 분별하는 게 최선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뱀파이어의 유형은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늑대형입니다. 늑대형. 이 책에서는 조종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종하는 사람. 물론 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사람을 조종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종한다는 뜻은 좀 더 정교하고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늑대형의 특징은요. 뭘 가지고 조종하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조종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아주 조종당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죄책감을 느끼면. 왜냐? 그러면 의존적 관계가 빨리 형성이 돼요. 왜? 나는 처벌받아야 돼.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벗어나려면 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늑대 조종하는 뱀파이어가 일으키는 에너지를 어떻게 수확하느냐? 그 방식은요.
죄책감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책감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야 돼요. 약점. 여기 약점은 뭐냐면 이제 문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일으킵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시 하는 거예요. 문제시. 문제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문제가 있지. 근데 그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켜요. 아주 문제를 키웁니다.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대? 문제를 이제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심판입니다. 심판.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은 잘못한 걸 느끼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통을 듣는 순간 크게 위축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더 입지를 갖게 됩니다. 딱 이때 동조가 되는 거예요. 예. 동조가 되면 어떻게 에너지를 수확하느냐? 호통을 친 다음에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살 달래줘요. 그러면 마음이 위축된 상태에서 흡수해버립니다. 흡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뽑아갑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잘 걸려들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절실히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귀가 얇은 사람, 이런 경우에 이런 늑대와 같은 유형의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잘 걸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고 밟아버리지 마세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 늑대 유형의 뱀파이어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다가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좀 혼내주세요 하고 몽둥이를 갖다 줍니다. 나를 채찍으로 좀 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컷 맞은 다음에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당장 1,000,000원짜리 구슬해야 될 것 같아. 돈이 없는데요. 빚을 내서라도 해. 안 그러면 너 인생 팔자 꼬여서 길이 안 보인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펜듈럼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뱀파이어의 유형은 제가 하이에나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하이에나 유형. 가장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형태의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소개되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늑대까지는 그래도 교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약한 사람이 다가오면 건드립니다. 먹잇감이 오면. 하이에나는 뭐냐면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그냥 가서 물어버려요. 그 약간 미친 개 같은 거죠. 조심해야 돼.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선동가는요. 한 개인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단체도 무너뜨릴 만한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는 뱀파이어의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 일단은 공격합니다. 예, 간단해요. 이 사람의 핵심은 공격이에요. 공격. 어떻게 공격하느냐? 일단은 사람을 무시해요. 예. 무시한다는 거 뭐예요? 너의 의견은 아무 상관없어. 넌 말할 필요 없어. 입 닫아. 너는 입 닫아. 넌 말할 자격이 없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경노를 하죠. 막 화를 내, 분노를 내.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냥 몰아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통이 차단됩니다. 일방통행을 계속해요. 그러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상대방은. 갑자기 얻어맞는 거거든요. 몰아치는데 그 태도가 바뀌질 않아. 계속 그래,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참고 참고 참다가 어때요? 터집니다. 터져요. 이 터질 때 동조가 됩니다. 에너지 주파수가 동조가 돼요. 이 사람이 노린 게 이거거든요. 하이에나가 노린 거는 상대방을 흔들어서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균형이 그래야 흔들리거든요. 균형이 흔들려야 에너지를 빨아먹을 수 있는 뚜껑이 열리잖아요. 화가 나야 뚜껑이 열려요.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화낼 때 뚜껑 열린다.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증내다가 분노하고 막 반발하고 분노심, 막 적개심, 복수심 막 이런 게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착하던 사람이 막 대놓고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화를 못 내는 사람은 저 사람을 어떻게 돌려서 골탕을 먹이고 한 대 쳐서 정말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칼을 간다든가 이런 작업에 이제 들어가죠. 이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때 이미 동조가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에너지는 계속 수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누가 이런 하이에나 유형의 뱀파이어의 희생자가 될까요? 이 역시도 소위 착한 사람, 1번과 같이 소위 착한 사람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융통성이 없거나 고지식하다고 말하는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시하기가 힘들거든, 이런 사람의 태도를. 왜? 내 삶에선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나한테 들이대니까 그 걸려들기 쉬운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유형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에너지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걸 만들어주지 않아야 이러한 뱀파이어가 사라지는데 그 조건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이 강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미연에 이 사람들을 접근을 안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고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접촉하게 되면은 거의 에너지가 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에너지 뱀파이어의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에너지 보호막이 약하고 손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하는 대로 방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뱀파이어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는데 빼앗기면 여전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빨리 차단하고 복구해야 되는데 차단을 못하니까 계속 빼앗기니까 계속 흔들리고 에너지가 충분히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느냐? 이것은 무의식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도 내가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 정신병하고 신경증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쉽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열의 9이 이상하다, 너 문제 있다고 하는데 나 괜찮다 그러면 정신증일 가능성이 높고, 열의 9이 너는 문제가 없다, 넌 괜찮다 하는데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경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에너지 뱀파이어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걸 모르죠. 스스로 인식을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위에서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주거나 못 해줘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접근을 안 해버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접근을 해서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차리기가.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듣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거의 그걸 들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띠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우형이나 늑대형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죠. 또 하나 뭐냐면은 선천적인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의 에너지가 몸을 입고 나타난 화신, 어둠의 에너지의 화신과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후천적인 에너지 뱀파이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데요. 그것까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분별하자는 의미니까 그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럼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나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건 피해야 되죠.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중요성을 조율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성이 흔들린 경우에 주파수가 열립니다. 내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교란되기 시작해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기가 막히게 찾아오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성이 조율,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지나친 중요성에 빠지지 않아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도 분별이 쉽고 영향을 받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성을 조율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뱀파이어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건 좋은데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걱정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돼요. 걱정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너무 두게 되면은 그 에너지 뱀파이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도 같아요. 그건 거울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울의 법칙에 에너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걱정하는 에너지, 너무 경계하는 에너지를 줄 필요는 없어요.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으란 뜻이죠. 알고 있는 다음엔 뭐 해야 되느냐? 내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라. 에너지를 강화하고 그 다음 에너지 빨아먹는 것을 차단하고 중요성을 조율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말이죠. 좋은 인간관계 하는데 더 초점을 둬보세요. 그러면 더 분별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나쁜 음식이 분별이 되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좋은 음식이 뭔지 잘 몰라요. 좋은 사람들,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분별이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에 초점을 두시고 인간관계를 하시고 많이 하시고 두루 하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방면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혹시라도 연루가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건드린다. 그러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책 내용은 이제 간단하니까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통로를 의도적으로 넓혀야 한다. 그리고 그 통로로 이 에너지가 흐르게 해야 한다. 이 얘기죠. 에너지 통로. 우리 몸을 관통하면서 에너지가 고루고루 순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순환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부분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손쉽게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에너지 뱀파이어다. 남이 만든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에너지 도둑놈들. 20페이지입니다. 뱀파이어는 다른 사람이 이미 동화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뱀파이어는 그 방사 에너지 주파수에 동조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입별로 나오는 거예요. 20페이지에 나온 거는 간사한 유형, 여우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한 타입의 뱀파이어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보충해드리면 프레일레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밑에 각주가 나와요. 프레일레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 특성, 고유의 빛깔, 고유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딱 일치시키는 주파수 조작을 한다는 거죠. 프레일레라는 것이 나중에 프레일링이라는 기법으로 소개가 되죠. 트랜서핑에서. 그런데 프레일링이란 기법은 에너지 뱀파이어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는 이제 상단부에는 두 번째 유형이 소개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늑대형입니다. 이거는 늑대형. 조종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하이에나 유형으로 제가 소개했죠. 선동가. 선동가는 가장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뱀파이어가 된다. 네, 무의식적으로 뱀파이어가 된다. 나도 뱀파이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그러면 나는 왜 뱀파이어가 되느냐? 중요성 조절에 실패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펜듈럼의 노예가 되면서 뱀파이어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 관리한다는 게 뭐예요? 남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란 얘기예요. 뱀파이어의 특징은 뭐예요? 가만히 안 있죠. 기를 빨아야 되니까 기가 있는데 가잖아요. 흔들어야 돼, 사람들을. 쥐고 흔들어야 돼.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사람들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관심한다고 생각하죠. 관심. 진짜 관심은 뭐냐면요. 내가 온전히 내 자리에서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필요를 만지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오픈을 했을 때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류라고 그래요. 그건 교류.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자기를 돌보지 않고 계속 자기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덮어두고 다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이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뱀파이어.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건 이제 나중에 따로 다룰 수도 있는 주제인데 오늘은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나고 나서 기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감도 떨어지고 각성도도 떨어지고 때로는 길을 걸어가는데 개도 막 유난히 나한테 지저댄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뺏기고 에너지가 너덜너덜해지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막 불량배들을 만날 수도 있고, 물건을 샀는데, 돈 주고 산 게 이상하게 문제가 뭐 고장나고 다시 환불해야 되고, 뭐 약속했는데 그게 어긋나고, 뭐 하기로 한 게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와 관련이 내재적으로는 있고요. 그 에너지가 뱀파이어에 의해서 휘둘린 탓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에너지 뱀파이어가 서성이고 여러분들을 찝적대거나 연결이 돼 있거나 엮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계속 에너지가 흔들리면서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에서 꼬이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뻥뻥뻥뻥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역으로 추적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를 대응하는 방법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볼게요. 그것을 걱정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생체 에너지 장을 열어 그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이 뱀파이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는 내용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뱀파이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없기를 바라지만 또 없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고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캐릭터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했는데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에너지 관계로 작동하잖아요. 에너지는 먹는 거예요. 섭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잘못 만나면 잘못된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불량 에너지, 파괴적인 에너지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먹는 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생각도 먹는 거다 그랬고 사람과의 관계도 일종의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돼야겠죠. 역시 여러분도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좋은 인간 관계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심리맨도 그런 것을 좀 지향을 해요. 좋은 인간 관계. 네, 따로또 가치라고 그랬죠. 따로또 가치.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에너지를 갖고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잘 가꾸어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류, 너는 너, 나는 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서로 교류를 한다. 이런 교류 관계가 무난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겠죠. 네, 이런 것을 지향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밝고 유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트랜서핑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인간관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